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확인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FOMC 회의도 끝이 났고 증시는 일제히 환호했는데요.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인텔 수혈의 기술주 훈풍이다 이렇게 좀 보겠는데요. 네. 제가 수혈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인텔이 거의 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 왜냐하면은 그렇죠. 파운드리 쪽을 거의 손 떼다시피 네.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리 TSMC가 단연코 1위고 그 뒤로 이제 삼성전자 2위, 그다음에 인텔이 뭐 3위를 기록하다가 최근에 밀려났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도 이제 많이 뭐 3위, 4위권도 뺏기고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거의 뭐 발을 빼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인텔이 많이 좀 힘들었다. 힘들었고 그리고 기술력 측면에서도 많이 의구심이 들었었던 사실이 있었고 뭐 CPU 예전에는 이제 인텔 CPU 그러면 굉장히 또 고가용으로 또 명품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았지만 여러분도 많이 컴퓨터 쓰실 거예요. 인텔 CPU 뭐 i5, i7, i9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셨던 건데 그런 CPU 컴퓨터에 다 들어가는 건데 요즘은 뭐 AMD 쪽이 뭐 치고 올라오면서 CPU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뺏기고 있는 점유율을 많이 뺏기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 하나 뚜렷하지 않다 이런 정체성의 혼란 컴퓨터를 하는지 아니면 뭐 반도체를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당히 이쪽으로 지금 많이 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점이 좀 가장 좀 좋은 전망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참 보면 인텔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이제 엔비디아까지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까 확실히 수혈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인텔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인텔 오늘 이런 이슈 속에서 20% 넘게 급등했거든요. 전반적인 뭐 차트 흐름이라던가 이번 이슈 어떻게 보셨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정말 예. 본격적인 수혈에 나섰는데 이게 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다양한 곳에서 수혈을 하고 있죠. 미국 정부가 또 57억 달러를 지원을 했고 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렇죠. 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뭐 세 군데 네 군데 뭐 넘게 또 TSMC도 이거를 사들일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TSMC는 파운드리 강자잖아요. 근데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고 이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그래도 인텔이 미국에 있는 좋은 기업이고 또 덩치가 크잖아요. 거기서 만든 그 생산 설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TSMC가 사들인다라고 한다면은 TSMC의 높은 기술력과 인텔의 그 막대한 그 생산 설비가 합쳐지면은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아무튼 다방면의 수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단연코 이 엔비디아가 5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최고의 호재죠. 그래서 인텔이 뭐 22%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도 3% 급등하고 팔란티어도 급등하고 대부분의 또 기술주들이 올랐는데 다만 이제 AMD는 소폭 하락을 했다. 3%가 하나 내렸다. 이게 왜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텔의 경쟁사죠. AMD는. 그래서 AMD는 참 재밌는 회사인 게 CPU도 잘하고 또 최근에는 또 GPU도 또 많이 따라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엔비디아의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보완제 성격을 띠고도 있으면서 GPU 쪽에서는 CPU에서는 인텔을 앞섰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성능 면에서는 AMD의 CPU가 인텔을 앞섰다라는 평가가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AMD는 오히려 또 이런 인텔이 좋아지니까 또 내렸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AI와 인텔의 이런 방대한 생태계 이런 것들이 좀 합쳐지면은 괜찮을 것이다 보고 엔비디아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달에 미국 정부도 인텔의 지분 10%를 취득했는데 엔비디아도 이번에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분 투자에 나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인텔이 지금 상당히 또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차트적인 흐름을 보시더라도 지금 사실 뭐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이 종목이 굉장히 또 지금 2024년부터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에 우리 그때 이제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의 그런 선포가 있었고 그 뒤로 약간씩 반등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거의 뭐 회복이지 상승 구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간 거는 사실 본격적인 상승으로의 유턴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 큰 하락을 좀 되돌릴 수 있는 큰 또 자금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결국은 기술력도 자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또 그 기술력을 좀 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인텔은 원래 또 명성이 있고 또 오랜 역사와 함께 막대한 생산 설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탐내고 있다. 많은 곳에서 탐내고 있다. 이런 점들은 여실히 이제 입증이 됐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기술력으로 이게 앞으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인텔의 자산 가치, 이 막대한 자산 가치, 어떻게 보면 PER보다는 PBR이 더 좀 두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텔의 이 막대한 자산 가치에 좀 더 초점을 기울여야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이 차트상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텔이 급등한 만큼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인텔에도 국내 반도체주들이 많이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국내 반도체 중에 솔브레인. 솔브레인이요? 소부장 예. 기업인데 인텔에다가 반도체 공정 및 이런 화학 소재를 인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좋고 최근에 이제 3D 낸드 플래시 공정이 늘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이 네. 늘어났는데 솔브레인이 또 이 낸드 플래시를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보자면은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국내 기업들이 잘하는 게 이제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쪽이죠. 근데 이제 이런 쪽에 솔브레인이 D램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솔브레인이 또 인텔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에도 화학 재료를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관련주로 솔브레인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어제 정말 놀라운 어떤 기염을 토해냈죠. 근데 오늘도 잘 갈 것 같은데 40만 닉스 네. 가능할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SK하이닉스는 사실 뭐 이 엔비디아랑 사실 굉장히 밀접하죠. 그래서 예. 엔비디아가 최근에 많이 뭐 중국으로 이제 뭐 중국에서 뭐 이 반도체 엔비디아 걸 사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안 좋은 네. 악재가 있었는데 오늘 또 인텔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또 살아나고 사실 저는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전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왜냐하면은 중국 쪽에다가 또 뭐 H20을 팔지 않으면 또 예를 들어서 RTX 6000D를 팔지 않게 되더라도 막상 나중에 가면은 블랙웰을 팔 수도 있고 H100도 정부가 좀 풀어주면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는 H100이나 블랙웰만큼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아직 기술이 훨씬 그보다 뒤처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 공급하게 되면은 결국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네. 이 HBM4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을 하죠. 사실 단연코 1위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쪽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HBM4 SK하이닉스의 HBM4가 초당 이 10GB 이상의 동작 구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 반도체 표준 기구에서 보면 표준 동작 속도가 8GB예요. 그러니까 훨씬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엔비디아에 잘 납품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SK하이닉스가 향후 지금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뭐 40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도 좀 많이 선선해졌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도 좀 오늘 시원한 훈풍이 불어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 관심주로 레딧을 들고 와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판 약간 서학개미들의 뭐 토론방 이런 식으로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레딧은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그렇죠. 레딧은 많이 좀 유명하죠. 뭐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의견도 남기고 하는 예. 그런 사이버 게시판, 커뮤니티. 커뮤니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레딧이 지금 구글과 신규 AI 컨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요. 구글은 아시다시피 지금 제미나이가 있죠. 최근에는 이 제미나이가 챗 GPT를 넘어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스토어, 그러니까 애플에서 하는 앱스토어에서 이 챗 GPT 다운로드 수를 제미나이에게 넘어섰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여기 제미나이를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레딧에.
레딧은 게시물이라던가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 네. 게시물에다가 제미나이 AI를 챗봇을 적용한다. 굉장히 또 고도화된 그런 첨단 기술이 도입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종 증권사들이나 금융회사들이 비중 확대를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파이퍼 샌들리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뭐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고 시티즌스 JMP 역시 매수 의견 유지하면서 굉장히 다 여러 군데가 다 좋게 의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딧의 차트도 보시면은 상당히 또 상방으로 뻗어 나가면서 추세도 좋고 이런 향후에 이런 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AI, 구글의 제미나이 AI까지 레딧에다가 적용하면은 이 커뮤니티 토론망이 훨씬 더 첨예화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레딧은 현재 굉장히 또 긍정적인 추세로 뭐 지금 잘 뻗어 나가고 있다. 저는 오늘의 추천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레딧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